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1월 16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쉬는 날, 아니죠. 화요일이죠. 화요일 장이 끝나고 HLB 블로그에서 CMC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제 의견을 남겼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써놓은 거를 좀 읽어보자면 음, 일단 이 경미한 지적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정말 베스트한 소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이 세 가지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또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는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블로그 글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게 호재라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악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HLB 구주주들이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심리를 흔들 수는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HLB 주가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존재들한테는 정말 상당한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미 작년 기준으로 10가지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받았고 항서 측에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면서 실사를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도 세 가지의 경미한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 좀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중국이란 이유로 미국 쪽에서 또 뭐라도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또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 시간에 화요일 장이 끝나고 시간의 주가로 봤을 때는 아이고 이거 호재인가 보다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게 좀 깨끗하게 잘 볼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려운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일 제발 VI 걸리면서 한 10% 20% 갔다가 파랭이로 가면 안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가에서 그대로 쭉 밀렸기 때문에 좀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제 거래원을 보시면 모건과 모건 서울과 신한이 주 매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창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매 창구들이잖아요. 근데 좀 넌센스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주포들은 공매와 세력은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튼 찝찝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일단 블로그를 오늘 한번 같이 늦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부분이 있지만 블로그 내용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요일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CMC 소식을 원체 기다리다 보니까 블로그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언제 올라오나 대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뜨자마자 봤어요. 뜨자마자 봐서 실사 완료라는 문구를 보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씩 읽다 보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거 호재는 아닌데 흔들 수도 있는 미끼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C 실사가 1월 초에 종료가 됐답니다. 이미 벌써 끝난 상태에서 한참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항서와의 비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이미 끝났다는 얘기고, 세 가지의 경미한 사항을 지적 사항을 받고 1월 초에 끝났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 제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1월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월 10일 안이 거의 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설날 전까지는 이 보완 서류 제출이 완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FDA에서 검토를 하고 EIR을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말 이거 승인에 가까워지는지 안 가까워지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설 전까지는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2월 10일까지 늦어도 2월 10일 전후쯤에는 이제 FDA 측으로부터 EIR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에게는 또다시 시험의 기간이 들어갔다. 승부의 기간이 된 거죠. 이제 승인을 되냐 마냐 이 시점이랑 비슷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는 조금 더 순탄한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주들이 뭐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VAI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VAI를 받았다.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뭐 이렇게 그냥 뭐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뭐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는 일단 뭐 그냥 가설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갔지만 오늘 다행스럽게 어제 하락분의 반 정도를 회복을 하면서 화요일 종가 수준 정도는 회복이 됐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회복을 못한 상태로 마감한 놈도 있고 오히려 더 높게 상승을 하고 마감한 놈도 있고 뭐 이런데 저는 그래서 커뮤니티의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경미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공개가 되지 않았기에 주주들의 투심 흔들기에 빌미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제 관점에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더라도 기본 관점은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흔들더라도 팔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물론 뭐 이게 단타적인 관점으로는 뭐 팔고 밑에서 잡고 뭐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몇 년째 계속 방송을 드리지만 저는 단타를 잘 할 줄 모르고 HLB에게서 단타를 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오면 정리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제 손절선이 터지면 또 정리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전을 각오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살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바이오 종목 투자에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따라오는 리스크입니다.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도 하고 정말 쪽박 찰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도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믿고 있는 부분 한정 하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뭐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어느 분들처럼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그냥 제 스탠스대로 할 거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런 지금 장마감 영상에서 올라오는 말씀드리는 제 투자 관점이 뭐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고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저기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뭐 유료 멤버십 부분에서 영상을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시청하시는 분들을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투자를 이어간다는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혹시나 바뀌게 되더라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바뀌면 꼭 말씀을 드릴 거고, 여튼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HLB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좋았고요. 코스피는 1.2% 상승하고 코스닥은 1.7%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고, 코스닥 기준도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들 움직임도 괜찮았고, 보시다시피 로봇도 오늘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도 기본 밥값은 했다. 펩트론이 7.78% 상승을 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 리가켄 바이오도 4.26%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시장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오늘도 둘레 6종목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항서제약은 1.89% 하락을 했고, HLB는 5.76% 상승을 했습니다. 유한양행은 3.74% 상승을 했고요. 오늘 HLB 그룹에 나온 뉴스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 지분 관계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진양군 회장님이 또 HLB 제넥스와 HLB 이노베이션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취득을 했고 아마 공시들이나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월 15일자 화요일이죠. CMC 소식 나오기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15일자에 2532원에 10만 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2억 5천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샀고, 그 다음에 HLB 제넥스 같은 경우는
13일, 14일, 15일 이렇게 매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월화수를 산 거죠. 월화수를 샀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노베이션도 어제 수요일 날 산 거죠. CMC 결과가 나온 다음에 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양고 회장님이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한가 갈 종목을 이렇게 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HLB 제넥스 같은 경우도 월화수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4,900원, 600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주식 수가 한 6만 주 늘었는데, 그러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내치 산 거죠. 두 개 합치면 한 5억이 좀 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수를 했다. 특히나 HLB 제넥스는 계속 사모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HLB 파나진입니다. 3,0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파나진도 보시면 어제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나오고 이렇지만 오늘 양봉이 뜨면서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2,970원 라인은 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차트가 무너진 건 없는 걸로 보이고, 다시 이 음봉을, 어제 떴던 음봉을 잡아먹는 흐름이 가준다면 절대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시 2,970원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게 버텨줘야 돼요. 지금 어제 악재가 해소됐다 판단을 하려면 일단 여기서 누워야 됩니다. 옆으로 기든지 최소한 눕든지 아니면 다시 다 만회를 하든지 이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2,7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사모펀드가 팔았고요. 사모펀드가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사모펀드가 이제 90만 주 정도 남았네요. 이 물량도 이제 조만간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HLB 이노베이션은 어제 하락분보다 더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점도 어제보다 더 높은 고점을 기록을 했죠. 다행스럽게 이 박스 상단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2,760원 정도 라인인데 딱 그 자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돌파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얘가 2,760원과 2,800원대 아래, 요 2,830원 아래에서 다지기가 들어가줘야 어느 정도 다시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보이고, 내일도 오늘 양봉 안에서 머물러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2,570원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당분간 머물러도 될 것 같고요. CMC 보완 제출을 할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도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완 제출하면 또 주가가 요동을 한번 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하락분을 다 만회했다라고 봐도 되는 놈은 이노베이션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움직였던 이유는 제넥스와 함께 진양호 회장님이 장내 매수를 통했기 때문에 VI까지 가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11,6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과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테라피틱스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분을 만회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권리락 이후에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 기록을 보셔도 이 박스 이탈한 자리가 저항으로 걸리는 모습입니다. 11,900원 정도 라인이 되는데, 여기 자리는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자리는 올라와야 다시 차트가 돌아 나갈 그림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자리 11,900원 회복 못하면 아직도 11,000원대 자리까지 41선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폭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11,900원 이상 올려놓든지, 아니면 또 조정이 더 있을 거면 이 41선 정도까지는 열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탑라인 결과가 공개가 안 된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9 같은 경우는 1분기 내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3월달 요 안까지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 안에 뭐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 테라퓨틱스도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비중이 좀 있는 편이라서 지금 어느 정도 계좌가 복귀는 했지만 테라퓨틱스가 회복을 못해서 오히려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 바이오 스텝도 23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바이오 스텝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대 음봉을 세웠어요. 거래량도 좀 나왔고요. 다만 지킬 자리는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1선을 지키고 있고 오늘 종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얘도 어제 기록을 했던 음봉 상단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 추세가 완전 살아났다라고 예측은 할 수 없고 일단 이 자리에서 버텨만 줘도 어제자 우려된 시선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흐름으로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투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쉽죠.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단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고점 자리에 여러분들 원래 투자 마인드로 팔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으면 그냥 오늘 어제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HLB 글로벌입니다. 4,5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사모펀드가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글로벌도 어제 224일선 정도 고점을 기록을 하고 음봉을 쐈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많이 나왔고 앞전 거래량보다 더 나왔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버텨만 줘도 얘는 뭔가 더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한번 잡아보자면 4,300원짜리 이탈 없으면 얘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수급도 나쁘지 않고 현재적으로는 제가 이거 만약에 방향이 윗방향이라고 치면 제일 가벼운 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얘도 좀 제법 강한 모습이 나왔고 HLB가 하방을 기록을 할 때도 얘는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조금 밀리고 0.8%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HLB 글로벌은 시총적으로도 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괜찮을 상황입니다. 자, HLB 제약은 25,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대부분 우려되어 있던 부분을 다 해소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제자 봉을 빼버리면 얘는 오히려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킬 자리도 지켜주고 얘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어놨던 상한가 상단까지 어제 저점을 기록을 하고 밑에 꼬리를 남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양봉을 띄우면서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걸릴 자리 걸렸어요. 26,000원짜리 다시 걸렸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얘는 24,500원 이탈 없으면 다시 음봉 잡아먹으러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차트적으로 테라퓨틱스가 제일 좋았는데 어제 봉 하나로 역전이 돼서 제약이 제일 좋은 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24,500원만 이탈 없어도 괜찮다. CMC 보안 서류 제출할 때까지 여기서 버텨도 되고요. 오히려 우상향 해도 절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 차트도 좋다. 자, HLB 생명 과학입니다. 19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생명과학도 보시면 제가 생각했던 11,700원 저항에 걸렸습니다. 걸리고 음봉을 쏘고 이탈을 했다가 111선 지지를 하고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럼 똑같습니다. 얘도 얼마야? 1,700원 이탈을 1,650원. 요 자리 이탈을 안 하면 얘도 다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종목을 선택을 했으면 그 종목을 믿고 계속 가는 거고, 잔바람에 휘날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가면 돼요. 아무도 장담은 할 수는 없죠. 지금 CMC가 진짜 경미한 건지 경미하지 않은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가 정말 이 종목은 사기 기업이다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고, 또 아쉬워하고 사면 또 후회를 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못 파신 분들은 입장에서는 아직 더 올라갈 목이 있고 아직 저는 배가 고프다라는 판단 하에 보유를 하고 안 파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믿고 가는 겁니다. 예. 이건 누가 선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선택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한 먹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 생각에 따라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처럼 그냥 살을 내어줄 각오를 하고 달려 드십시오. 그게 아니면 이 종목은 정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어제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저희가 원하는, 개미들이 원하는 그렇게 순탄한 길을 가지 않아요. 얘는 항상 아스팔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포장 길만 갔어요. 그런 비포장 길 가면 엉덩이는 그냥 다 깨진다 생각을 하고 가야지, 그냥 편안한 승차감을 바라시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저희가 어제 우려됐던 시선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HLB 주주들은 경미하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이게 이경민지 최경민지 뭐 박경민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HLB를 또 매수해줄 신규 개미들은 또 경미네. 저번엔 10개 봤더니 요번엔 3개 했네. 준비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또 지적을 받았네. 라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HLB 그룹을 바라보고 있겠죠. 쇼핑백에는 담아놨어요. HLB를 관정해놓고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사기가 꺼려진다는 거죠. 얘들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경미하다는 걸 입증을 하고 서류 제출도 빨리 하고 EIR을 받은 HLB가 나온다면 다시 그 분위기는 확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 주주라면 한 번 더 HLB를 믿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도 받아들이는 각오를 가지고 이 종목을 존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종목을 믿지 못하는데, 이 종목은 안 갈 것 같은데 무리하게 도박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지 그거부터 매번 점검을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 힘든 길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다른 거 없으니까 다 힘내시고, 저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믿는 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믿는 만큼 먹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TS넥스는 4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봉이 좀 나오면 세력이 매집 시도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봉이 또 며칠 나와준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좋은 소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변동성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또 후속적인 뉴스를 통해서 이 CMC 부분이 우려가 해소가 되면 또 좋은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